네, 잠시 입장에 있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화요일 공자 논어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공자 논어뿐 아니라 제가 이제 여러 가지를 이렇게 정리해서 이렇게 프린트를 해드릴게요. 뭐 책에서 하면은 편하지만 그보다는 이제 조금 제가 수고스럽지만 이렇게 정리하면서 저도 공부되고 이렇게 하는 걸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공자의 논어 그 개요에 대해서는 인터넷에서 제가 이렇게 발췌해 왔어요. 한번 이제 읽어보실까요? 그리고 목사님 읽어보실래요? 한번 그냥 읽어보면서 제가 전반적인 거 보고 제가 중간중간 설명을 해드릴게요. 논어는 육아의 성전이라고도 할 수 있다. 사서, 논어, 맹자, 대학, 중용의 하나로 중국 최초의 어록이기도 하다. 고대 중국의 사상과 공자의 가르침을 전하는 가장 확실한 옛 문헌이다. 공자와 그 제자와의 문답을 주로 하고 공자의 발언과 행적 그리고 고세의 발언 등 인생의 교훈이 되는 말들이 간결하고도 함축성 있게 기재되었다. 논어라는 서명은 공자의 말을 모아 감추려서 일정한 순서로 편집한 것이라는 뜻인데 누가 지은 이름인지는 분명치 않다. 편자에 관해서는 순작참의 자하 등 64제자설, 정현의 중후, 자유, 자하설, 정자의 등자, 유자의 제자설, 그 밖에 많은 설이 있으나 확실치 않다. 편존본은 하기편에서 요할편에 이르는 20편으로 이루어졌으며 각기 편 중에 말을 따서 그 편명을 붙였다. 하기편은 인간의 종신의 업인 학문과 덕행을, 요할편은 역대 성인의 정치 이상을 주제로 하였다. 이처럼 각 편마다 주제가 있기는 하나 용어가 통일되지 않았고 같은 문장의 중복도 있다. 특히 전반의 10편을 상론, 후반을 하론이라고 하는데 그 사이에는 문체나 내용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 근데 고전은 주로 그 내용이 나오는 그런 이제 어떤 그런 말을 따가지고 그 편명을 했거든요. 하기편 이렇게 해서. 근데 그 불교의 경전은 어떤 주인공, 예를 들면 이제 유마일이고 유마일 소설이고 또 누구죠? 뭐 하여튼 주인공의 이름을 따서 그 제명을 삼은 게 많고 아니면 이제 그 경전의 내용에 따라서 뭐 금강반야바라밀 경이라든지 묘법연합이라든지 이렇게 땄어요. 그러니까 고전하고 좀 다른 방법으로 이 제명, 편명을 이렇게 땄다고 할 수 있겠죠. 그 차이만 다르지 다른 건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죠. 성립을 볼까요? 맹자나 순자 등 옛 문헌에는 공자의 말이 공자왈, 중리왈, 전왈이라고 인용되었으나 그것이 논어에 기재된 것과 반드시 같은 것도 아니며 또 논어가 성립되었다는 것을 제시하는 기술도 없다. 그러나 한나라 때에는 제나라 학자 제론 22편, 노나라 학자의 노론 20편이 전해졌고 따로 공자의 옛집의 벽속에는 고론 21편이 나왔다. 한의 장우는 제, 노, 양론을 교합하여 장후론 20편을 만들었고 이어 보안의 정현은 이 세 가지와 고론을 교합하였다. 이 정현본을 바탕으로 위의 사안이 논어 집회라는 주석책을 제출함에 이르러 현존본의 원문이 결정되었다. 근대에 와서 내외의 학자들이 공자의 가르침의 근본을 추구하여 여러 각도로 논어의 문헌을 비판하고 논어 성립까지의 전승 개통을 탐색하였다. 한편 한나라까지의 중보의 변과를 더듬는 등 많은 가설을 내세우고 있으나 아직 정설은 수립되지 않았다. 엄밀히 말하면 어느 정도로 공자 본래의 가르침을 전하는가가 문제다.
하지만 이것을 이해하는 데에는 논어가 불가결한 문헌임에는 틀림없다. 논어의 문장은 간결하면서도 수사의 묘를 얻어 함축성이 깊다. 또한 문장 간의 연계가 없는 듯 하면서도 깊이 생각해보면 공자의 인격으로 비일되어 있다. 공자의 불효불굴의 구도의 태도, 관용 중에서도 사람을 이상성인 인으로 이끌고야마는 교훈, 그리고 공자를 중심으로 하여 겸허한 안연, 직정의 자로, 현명한 자공, 그 밖에 제자들의 각기 개성에 따른 상호간의 동료 등 중국에서는 처음으로 인도주의 사상과 자각자율의 도덕서를 제시한 공자 학단의 활동이 잘 묘사되었다. 모든 내용이 인생 경험의 깊은 영지의 결정으로 음미할수록 가치가 있는 교훈들이다. 유교의 경서는 많지만 그 중에서 논어는 포경과 더불어 한나라 이후의 지식인의 필수 서책이 되고 있다. 그 해석의 근거가 된 것은 논어 집회이다. 송나라 때에는 유교의 공맹 사상에 의한 직주 통일화가 이루어졌다. 특히 준비가 사서로 추론하고 희를 통일하여 논어 집주를 제출한 후에는 이것이 고주에 대체되었다. 중화민국 초기에는 국문화 개조를 위하여 공교, 논어 비판이 행하여졌다. 그 후에도 계속되었으나 연구가 지속되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 한국에도 일찍부터 도래되어 한학의 성행으로 널리 보급되고 국민의 도덕사상 형성의 기본이 되었다. 북미 각국에도 연구서나 번역서가 많으며 최근에는 미국에 특히 많다. 이게 대략적인 이제 설명의 결론이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현대에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전례에 대해서는 불확실합니다. 뭐 논어도 마찬가지죠. 예, 그만큼 이제 BC 기원전에 있었던 일들이기 때문에 사실 분명한 어떤 그 서지학이라든가 또 문헌학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이제 없었기 때문에 좀 불확실한데, 그래도 이제 여러 가지 또 정황을 보고 또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대략 알 수 있지만 뭐 자세한 것은 이제 학자의 그 전색이고, 우리들은 논어에 나와 있는, 현존하는 논어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 한번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또 번역하는 것도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번역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또 우리들 과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논어 학위편 4가지만 갖고 왔어요. 4가지만 갖고 왔는데 4가지 중에도 내용이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장자에 있는 거 하나 갖고 오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이제 말할 때, 말해서는 안 될 때 구분하는 것도 갖고 왔어요. 첫 번째 이제 1번 001에서 이제 1-1 이렇게 번호를 매겼는데, 배움은 인생의 기쁨이라고 하는 소제목을 달았습니다. 자, 보시면 자활 학위 시습지 불력 설호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제 우리가 같이 이제 읽어보고 이제 한번 하나씩 보죠. 자활 학위 시습지 불력 설호. 그죠? 자활이라는 것은 공자가 왈, 공자왈, 맹자왈 그랬잖아요, 옛날부터요. 왈이라는 것은 말씀하셨다. 그래서 뭐 과거를 이렇게 해석했는데 공자 말씀하신다 되고, 공자왈 학위 시습지. 학이라는 거는 뭐 알다시피 뭐 배운다는 거죠. 배우고, 이 시자는, 이자는 말일 이자입니다. 배우면서 시, 때때로 습이라는 것은 익힐 습자죠. 이 지자는 이제 대명사죠. 배우는 것을 익힌다. 그래서 습지, 학위 시습지라는 것은 배우고 때때로 그것을 익힌다. 그런 뜻이겠죠. 근데 여기서 설호 아니 열호라 되겠네요. 기쁠 열자. 그렇죠? 불력 설호, 불력 열호. 또한 기쁘지 않은가. 불력 열호니까 기쁠 열자. 그래서 또한 기쁘지 않은가. 역자는 또한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유붕 자원 방내 불력 라코라고 되어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유붕 자원 방내
불력락호. 유붕이라는 거는 이제 있을 요자, 친구 붕자. 유붕. 친구가 있어. 그래서 자자는 스스로 자자가 아니라 원보로 붙어라고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원방에서부터 오는데, 자원방, 원방에서부터 오는데 불력락호. 또 기쁘지 않은가?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공부를 잘하니까 친구가 그 소문을 듣고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공부를 해서 도반이 많이 만들어져야지만이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인부지불온 불력분자호 같이 읽어보죠. 인부지불온 불력분자호. 인부지라는 것은 여기서 인이라는 것은 인칭인데 사람이죠. 상대죠. 상대가 알아주지 않는다고 그런다고 불론 원망하지 않고, 원망을 원자죠. 한탄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그런 것인데 원망하지 않으니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남이 알아주지 않는다 해서 원망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불력분자 또한 분자가 아니겠는 거야.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네.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 어떤 단어만 알면 됩니다. 낱말 뜻만 알면은 자기가 그거에서 이어서 이렇게 새기면 됩니다. 품사는 노신대가 품사가 되거든요. 그리고 그런 어순 그런 거를 이제 익히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는 이제 직역으로 쭉 된 거고, 또 그 밑에는 제가 이제 의역을 한 거고. 결국은 뭐겠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공자분들요 말씀하셨다. 공자 선생은 말씀하셨다. 스승에게 배워 그 배운 것을 자신이 반복해 학습하고 실천해서 그것이 몸에 익히는 것을 알면 얼마나 기쁜 일인가. 동지를 가진 친구가 있어 때때로 멀리에서 찾아와 서로 자극할 수 있을 만큼 즐거운 일은 없다. 이렇게 자신이 성장해 가는 것을 세간에서 몰라줘도 신경 쓰지 않고 싶다. 나는 향상하는 자신을 무엇보다도 기뻐할 수 있는 부자가 되고 싶다. 이게 돼야 되겠죠? 그리고 보세요. 우리가 이게 제가 논어를 택한 거는 정말 그 불교도 마찬가지고 어느 철학도 다 마찬가지예요. 서양 철학도 그렇고 하나하나 제가 다 이렇게 정리해서 우리가 배우면 얼마나 많이 공부를 하겠습니까? 뭐 외우지는 않아도 이해만 하면은 이해가 된 그 선상에서 저번에 자화보살 이렇게 딱 뜻으로 잘 얘기하듯이 나오거든요. 저는 외우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외우는 걸 좋아했으면 엄청나게 말 잘했을 거라서 항상 내가 그냥 알기 쉽게 내 일상생활에 내 화법으로 얘기를 하지. 저 외우지 않아서 문제가 되겠죠. 근데 느낌 오시죠? 결국은 이걸 자꾸만 익히면 전부 연결되잖아요. 결국은 공부라는 거는 자기가 하는 거지 남을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또 공부는 서로가 이렇게 절차 탕마는 서로 갈고 닦아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상대가 지적해주고 상대가 닦아주면 감사합니다 해야 돼요. 맞지 오죠? 공자는 논어에서 나온단 말이죠. 그럼 넘겨볼까요? 다음 시간에 이제 제가 또 연구를 해서 제가 이제 어제 좀 늦게 저녁 강의 해가지고 아침 준비하는 게 상당히 이걸 번역하고 저번에 번역해놨지만 다시 정리하고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또 제 잘난 체 하는 겁니다. 그만큼 저도 열심히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거 알아달라는 거지 내가 뭐 다른 건 없어요. 저도 공부하는 겁니다. 뭐 이거 오래 했는데 알겠어 다 잊어버렸지.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하는데 역시 모르겠더라고요. 또 연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공공이 두 번째. 근데 공자는 인을 규창하는데 인이라는 것은 가장 근본이 부모 형제를 갖다가 사랑하고 소중하는 것이 기본이라는 거예요. 부모 형제. 그래서 이제 유자왈 기위인야 효제 이 호범상작 선의 라고 되어 있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유자왈 기위인야 효제 이 호범상작 선의라고 되어 있거든요. 유자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유자라고 맨 밑에 있죠? 어딨나? 그 밑에서 세 번 달라. 유자는 공자의 문인, 논하는 사람, 공자보다
13살 연하이기도 하고 또 43살 연하라고도 합니다. 여러 가지 설이 있으니까 이것도 정확하지는 않죠. 하여튼 유자라고 하는 그런 공자의 제자문이 있었다. 좀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유자가 말했습니다. 그 위인, 그 위인야는 그 사람 됨됨이가 효제는 효도할 효제죠. 이 제자는 뭐 형제 제자 되고 그 밑에 보면 이게 그 사랑할 제자인가 그 우애할 제자인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효제는 결국 밑에 각주를 보면 형제간의 우애, 또 윗사람 공경, 또 친구 간에 또 서로 우정, 뭐 그런 뜻이겠죠. 사랑 공경. 효제라고 하는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효제라는 것도 이렇게 우리가 알 필요가 있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부모를 생각하고 형제를 생각하는 자는 이호, 범상자, 선의. 그러니까 호자는 좋아한다는 거죠. 즐겁게, 좋게 위를 범하는 자는 적다. 이해하시겠죠? 윗사람을 아주 불충하게, 윗사람을 공경하지 않고 윗사람에게 공격적으로 이렇게 불충하게 하는 사람은 선, 적을 성자입니다. 적다, 없다, 그런 뜻이에요. 선. 신선할 선도 되지만 여기서는 적을 선입니다. 결국은 공부하는 사람은 윗사람을 공경하고 아랫 사람을 사랑하고, 이게 기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철학, 또 종교를 이렇게 배우는 것은 결국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존경하고 더 나아가서는 남을 존경하고 남을 사랑하라는 그런 뜻이잖아요. 남을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 자기를 사랑할 줄 몰라요. 자기에 대해서 너무나 부정하는 사람입니다. 남을 사랑할 줄 모르고 남을 함부로하는 사람은 자기 자기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자기에 대해서 자신이 없는 사람이에요. 신약에도 나와 있어요. 자기가 불안하고 자기가 그러니까 남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그러니까 남을 의심합니다. 이해하시죠? 이거는. 그죠? 그러니까 항상 보면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은 남도 그럴 거라 생각해요. 그러니까 도둑질 많이 하는 사람은 도둑놈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사기친 사람은 사기꾼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착한 사람은 착한 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의심하는 많은 사람은 의심하는 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 자격이 있으니까 남에게도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심리입니다. 그 때문에 자기가 바람피면 아내도 바람피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거짓말하면 남도 거짓말하는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늘 그러잖아요. 나에게 없는 거는 알지 못합니다. 상대의 것을. 오버 해석하는 사람들은 아주 나쁜 것들이에요. 난 나쁜 놈이잖아. 추구하기 전에 나쁜 짓 많이 했거든요. 그 때문에 나쁜 거 하는 거 너무 많이 알아. 교묘하게 얄팍하게 비열하게 하는 것들을 내가 너무너무 잘 알아. 알지만 나는 안 쓰죠. 나쁘게 안 쓰죠. 그죠? 남지 못할 거지? 내가 보면, 내가 추리한 거 보면 하나도 틀린 거 있어? 벗어나는 거 하나도 없지. 그치? 내 동생에 대해서 내가 추리했는데 딱 들어맞았죠, 어저께. 맞죠? 답이 없어. 그치? 내가 잠을 못 자서 밤새 기도했지. 제발 업을 끊게 해주세요. 왜 그렇게 사는지. 쉽게 살라 하고. 다 그 걱정했던 것이 전부 이렇게 사실로 드러나니까 너무 내 자신이 좋으면서 싫은 거야. 자기도 몰랐으면 되는데. 어제 내가 밤새 내가 알았어요. 열이 막 얼굴에 왔어. 올라와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부모는 다 돌아가셨고, 내가 또 형인데, 스님인데, 해결할 수는 없고, 결국은 뭐 기도할 밖에 없어. 기도할 수가 없어. 근데 사실 오늘도 아픈데, 오늘 기도를 해야 돼가지고, 기도 열심히 했어요. 근데 기도하니 참 좋대. 아픈 게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신앙심이구나. 기도할 수 있는 게 행복이라 생각한 거예요. 뭐 되겠죠, 그죠? 가장 근본이 형제, 부모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효자를 보면, 효자 있죠? 효제의 효자. 보면 이 파자를 보면, 파자의 글자 구성 요소를 쪼개보면, 늙을 요자예요. 자식 자자예요. 어릴 자자예요. 결국 늙은 것과
어린 것의 합성이란 말이죠. 결국 뭐 커뮤니케이션이야. 결국 아랫사람은 윗사람을 공경하고 윗사람은 아랫사람을 사랑하라는 뜻이야. 효도란 효자가. 꼭 부모 형제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공경하고 사랑하라는 뜻이에요. 근데 못하잖아. 전부 자기 입장이잖아. 누누이 얘기해. 나는 오늘 나 기분 좋은 게 하나 있었어요. 아침에 오랜만에 어떤 보살님이 카톡이 와서 스님 공부 좋다고, 자기가 공부를 안 하니까 공부의 소중함을 안다고,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공부밖에 없으니까. 그 보살님이 유튜브를 보는 모양인데 마찰이라는 걸 우리가 토요일에 강의했잖아요. 그걸 보시고 너무 많이 자기 알았다고. 자기하고 이제 남편이 조금 얻을 때는 좀 이렇게 서랍을 있는데, 스님이 그 마찰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마찰의 왜 일어나는가. 그런 이제 역관계, 경계 감각의 예술을 한다 했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뭔가 부부간의 밸런스가 맞지 않는 거예요. 형평성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남자는 경제적으로 힘이 있어야 돼요. 돈을 많이 벌어야 돼요. 여자는 집안에서 힘이 있어야 돼요. 그것 때문에 이게 경계 감각이 어떤 친밀성이 이렇게 잘 조화를 이루는데, 그것이 이제 망가지면 서로 무시하고 존경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 것이 있잖아요. 저를 배웠잖아요. 그거를 저한테 카톡을 보내줬을 때, 야, 이분은 정말 공부하는 분이구나.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가끔 이제 신랑이 미워질 때, 자기가 공부 안 된 걸 알고, 신랑이 자기가 공부하는 걸 빈정거릴 때, 자기가 공부 안 된 걸 알았다고. 공부의 필요성을 잘 느낀다고. 그 말에 대한 감동을 받았잖아. 제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 공부하는 사람이거든요. 낙타단 사람 공부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맞죠? 도반이라는 거는 우리 진리의 길을 가는데, 이 도자는 말할 도도 되거든요. 짝반이에요. 반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공부를 같이 이렇게 하게 해주는 거예요. 서로가. 그러니까 나는 상대를 보고 공부하고, 상대는 나를 보고 공부하고. 또 오셨다. 이게 하는 겁니다. 이게 공부예요. 근데 항상 자기는 자기 자신을 주장하고, 그래 되면 공부 안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을 주장하더라도 상대방의 얘기를 듣고 내가 무엇을 잘못하는가 알아야 됩니다. 근데 오로지 자기 주장만 한단 말이에요. 그럼 뒤에 장자들이 나가 있어요. 그 다음 보죠. 불호범상이 호장난자 미지유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불호범상이 호장난자 미지유야. 이거는 번역을 보면은 어떤 것이 낱말이고 어떤 것이 단어라는 걸 알 수 있거든요. 번역을 보시면 돼요. 하나하나 일일이 배우려면 너무 시간이 길어지고 저 잘 모르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불호범상 이 자는 말이를 이자이기 때문에 순접 역접이 되거든요. 거기서 끊어버리는 거예요. 이자에서. 그래서 상을 범하기를 불호하고, 상을 범하는 것은 윗사람에게 불충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윗사람을 공경하는 것을 좋아하고 그런 뜻이겠죠. 반대로 해석을 하면, 그러니까 윗사람을 무시하고 윗사람을 존경하지 않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모르겠지, 그렇죠? 그러니까 윗사람에게 무시하고 윗사람에게 불충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군자는, 공부하는 사람은. 또 장난하기를 좋아하는 자는 아직 있지 않다는 거죠. 장난이라는 것은 어지럽히는 거예요. 미꾸라지 한 마리가 막 어지럽히잖아요. 장난. 그래서 장난한다 그러죠. 한문표예요. 장난이라는 것은 어지럽히는 거, 장난하는 거잖아요. 막 시끄럽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지러움을 짓는 거. 이 장난. 지을 작자, 어지러울 난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에 있어서 막 소란 피우는 사람이 있죠. 또 조화를 깨는 사람이 있죠. 그런 거를 갖다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공부하는 사람은. 그게 바로 기본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분자무번, 볼리비 도생, 효제야자, 비위인지 본녀라고 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보죠. 분자무번,
본립이 도생, 효제 야자, 귀위인지 본여. 그러니까 군자 구본은 군자는 근본에 힘쓰고 본립이 도생, 그 근본을 성립해가지고 도가 탄생한다는 거지. 도가 자꾸만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결국은 근본이 뭐냐? 그것은 바로 효제야자. 효제라는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형제와 우애가 있고 그런 거죠. 그 위인지 본여, 그 사람들이 근본이다 이런 겁니다. 이해하시죠? 결국 도의 근본은 뭐예요? 효제라는 겁니다. 인이죠? 그죠? 인이라는 것은 사람이 같이 이렇게 평행선을 가는 거예요. 멀지도 않고 가깝지도 않고. 멀면은 너무 소원하죠. 가까우면 너무 불충하죠. 멀지 않은 듯 가깝지 않은 듯. 그 중도죠. 어떨 때는 가까울 수도 있고 어떨 때 멀 수 있는데 그때그때 관계를 잘하는 겁니다. 항상 공경하고 존경하고 대화를 통해서 서로 자기 어떤 부족함을 알고 그래라는 거죠. 그 때문에 사실은 이 논어를 가지고 어떤 그 우리의 어떤 그런 의식을 조금 정립시켜야 됩니다. 불교 갖고는 너무 막막해요. 아주 근본이 있는데 불교를 제대로 통달하는 사람은 다 알아서 설명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지금 우리나라 불교 설명이 너무 막막하죠. 어제 같은 경우도 자경문에서 좋은 친구, 나쁜 친구를 가려하는데 어느 게 좋은 친구, 어느 게 나쁜 친구를 구분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결국은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나부터 내가 좋은 친구가 돼야 되겠다는 거죠. 그죠? 나쁜 친구는 없습니다. 나쁜 친구도 내가 좋게 만들 수 있는 그 정도 실력이 돼야지만이 진짜 내가 공부를 할 수 있겠죠. 맞죠? 네. 그게 안 되면 안 됩니다. 근데 저는 어느 것 다 받아요. 그렇지만 힘들죠. 근데 또 그걸 통해서 공부가 되죠. 그래서 많이 성장되는 것 같아요. 그 대신 늙어가죠. 늙어가는 것이 익어간다는 말이 이해가 됩니다. 아름다워요. 진짜 좋은 겁니다. 제가 10년 전에 이 정도만 됐어도 이론은 돼 있었지만 이 마음은 안 되는 거예요. 몸은 안 되는 거예요. 이론은 되는, 머리는 되는 마음은 안 되는 거지. 내가 어떨 때 그래요. 10년 전만 됐어. 얼마나 배웠겠나. 근데 그거는 욕심이고. 여러분들은 보세요. 내가 30년, 34년에 익힌 거를 저는 빨리 가르쳐 주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거를 좀 알아주세요. 이 자원사 같은 경우는 또 와줘서 고마운데 맨날 얘기해서 미안하지만 멀리 와서 얘기하는 거야. 40대가 공부할 수 있으면 제대로 길을 갈 수 있거든. 빠르게 돌아가지 말라는 얘기야.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는 얘기야. 자기를 보면 있잖아. 다 멀어. 어제 얘기했잖아. 그죠? 어떤 일이 있어서 그냥 봐주는 게 아니라 어떤 일이 있으면 어떤 사건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해야 돼. 근데 상대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지. 부드럽게. 그걸 못 받으면 할 수 없어. 또 우리는 감정 내서 얘기하지. 그죠? 감정 내서 장부사를 했잖아. 자기 딸한테 감정 내서 얘기하고 탓할 때는 딸이 도망갔는데 이제 딸이 입장에서 얘기하니까 딸이 다가오죠. 남편도 그러죠. 그죠? 또 신랑. 자, 그다음에 이제 유자를 말한다. 이제 보살 읽어보시죠. 편안하잖아요. 이렇게 딱 정립시키자고. 하나씩 하나씩. 4페이지 보면 밑에서 세번 달라. 유자는 말한다. 그 제가 이제 약간 의역식으로. 유자는 말한다. 그 사람됨이 부모를 생각하고 형제를 생각하는 자는 상을 범하는 자를 고하는 자는 선한다. 상을 범하기를 불호하고 장난하기를 고하는 자는 아직 있지 않다. 군자는 본을 무한다. 힘쓴다. 네, 본립하여 도생한다. 효제인 자는 그 인의 본이 된다. 이건 제가 이제 그냥 직역을 했네요. 제가 좀 급하게 하다 보니까 이건 또 죄송합니다. 느낌이 오시죠? 결국은 부모 형제를 소장하는 것이 기본이라는 거예요. 그게 근본이라는 거. 그것을 힘쓰면 거기서 진리가 싹 튼다는 거고. 근데
그게 바로 뭐겠습니까? 인의 근본이 된다. 공자는 인을 갖다가 주장했죠. 인의 여지신이 해서 인이에요. 공자는. 결국 인이 자기한테 있는 것이 남에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머리에 있는 게 아니라 마음에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003 맨 밑에 줄에 말 잘하고 인위적인 의심을 하는 인간에게 진실함은 적다. 저번에도 한번 했을 거예요. 자, 자활 교원 영색 선의인 이랬거든요. 같이 읽어보죠. 자활 교원 영색 선의인. 그 자활 공자는 말씀하셨죠. 교원이라는 교묘한 말, 영색이라는 것은 아주 그럴듯한 얼굴이 있죠. 이런 사람일수록 믿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말 이쁘게 하고 표정 이쁘게 그럴듯하게 짓는 사람 치고 선의인이죠. 인이 적다는 거죠.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저는 까칠한 사람을 좋아해요. 분명한 사람. 뭐 어떨 때는 부드럽고 어떨 때는 분명하고 어떤 일에 대해서 어떤 사건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거는 사물을 볼 수 있는 사람. 제가 어제 그 저녁 강의하면서 보니까 얘기 들어보니까 촬영한 거 보니까 그 사회자를 바꿨대요. 사회자. 그래서 보니까 자오보살 얘기를 했대요. 난 참 잘했다.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나왔어. 타성에 젖어버리면 안 되거든. 근데 사실 그래요. 보니까 또 누구야? 여지보살도 사회를 잘 보대요. 네? 우리가 근본 취지가 뭡니까? 여행을 즐기면서 하자는 게 근본 취지잖아. 돈을 목적이 아니라. 그러면서 우리 회원들에게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재능을 기부할 수 있도록 또 재능을 우리가 또 양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근본 취지 아닙니까? 그지? 그래가지고 매달 사회자를 이렇게 로테이션 하기로 했잖아요. 근데 사실은 3번 이상 계속 갔단 말이야. 근데 역시 사람이 계속 반복을 하고 타성에 적게 돼 있어. 나도 마찬가지고 누구도. 그러니까 이번쯤엔 좀 교체했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그렇게 또 의견이 나와서 교체를 했는데 또 여지보살이 됐어요. 근데 여지보살이 다음 달 하더라도 그 다음 달은 또 다른 사람으로 바꾸는 것이 필요해. 나는 그렇게 부탁하고 싶어요. 여지보살이 계속 있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는 뭐 옥보살도 좋고 양계보살도 좋고 뭐 자보살도 좋고 뭐 남주보살도 좋고 치경보살도 좋고 또 누구야 다시 또 정전거사도 좋고 또 아니면 또 희망자가 있으면 또 그 희망자에게 해도 좋고 그런 방침을 우리가 했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뭐 정부대하게 없으면 또 계속 이어서 하는 것도 괜찮고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사회를 보면서 자기가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하루에 어떤 그 여행에 어떤 그 머리를 순서를 자기가 생각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남을 해석하게 되잖아요. 또 송사보사가 말 똑똑하게 잘한대. 또 뭐 인사하는 것도 차 안에서 하는 거 나와서 그게 바람직하겠더라고. 뭐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지만 한 번쯤 그런 거는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행복한 여행 회의 때 저는 참석 안 하기로 했잖아요. 여러분 이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치적으로. 그리고 또 9월달인지 10월달인지 강화도 하는 거 건도 자세하게 알아보고 서로가 이제 정보를 공유해서 좀 이렇게 더 나은 여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4번째는 매일 반성해야 할 3가지 일이 있습니다. 불교에도 삼마기도라고 말이 있어요. 스님이 출가하잖아요. 머리 깎잖아요. 그러면 하루에 3번 머리를 만져보라는 게 삼마기도입니다. 왜 머리 깎았나? 여기도 마찬가지로 하루에 3번 자신을 들어보라. 어떤 것에 대해서 보죠. 증자왈 5일 삼성 오신 위임모이 불충호를 했어요. 같이 읽어보죠.
증자말 5일 삼성 오시 위임모이 불충호. 증자는 말했죠. 오늘 나오자거든요. 나는 1 매일매일 삼성 3번 살펴본다. 오신 나의 몸을 3번 살펴본다는 거죠. 첫째는 위임모의 불충호. 위인 사람을 위해서, 위자는 사람을 위할다, 뭐 되다 여러 뜻인데 위인하면 뭡니까? 사람 되는 일은 하지만 여기서는 문장성 볼 때, 문명을 볼 때 사람을 위해서 뭐 생각하는데 꾀하는데 불충한 것이 없는가? 불충하지 않은가? 느낌 오시죠? 불충이라는 것은 결국 뭐예요? 중도가 되어 있지 않는가? 내가 너무 나서지 않았는가? 상대가 너무 비굴하지 않았는가? 상대가 또 너무 교만하게 되지 않았는가? 이게 불충입니다. 충성충자인데 이거는 가운데 중자의 마음심이죠. 이거 중도 뜻입니다. 중도. 이게 결국 나하고 상대하고 적절한 관계를 이루지 않았는가? 내가 너무 교만하지 않았는가? 내가 너무 오버하지 않았는가? 내가 너무 상대에게 뭐 과하게 하지 않았는가?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여붕우 교의 불신호 전 불습호. 이게 세 가지입니다. 자, 읽어볼까요? 이 붕우 교의 불신호 전 불습호.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호자는 의문사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결국 뭐야? 여붕우. 여자는 더불어 여자예요. 여당할 때 여자죠. 더불어 여자. 붕우, 여붕우. 붕우는 친구죠. 친구와 더불어 교통, 사귀면서 불신호. 서로 믿음을 주고받지 않았는가? 신의를 가지고 사귀지 않지 않았는가? 호자는 이게 의문사입니다. 세 번째는 뭐야? 전 불습호. 전해주는데 내가 익히지 않지 않았는가? 내가 배운 것을 실천하고 싶고 배운 것을 익히면서 실천하지 않았는데 남에게 가르치지 않았는가? 까불랑대지 않았는가? 함부로 말하지 않았는가? 전 불습호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읽어보세요. 증자는 말했다고. 증자는 말했다. 나는 하루에 몇 번이나 다음의 3가지에 대해 반성한다. 사람과 이야기하면서 적당하게 이야기하지 않았는가? 친구와 접하면서 신의에 결여되어 있는 것을 하지 않았는가? 배우면서 아직 몸에 익지 않았는데 남을 가르치고 있지 않았는가? 이런 반성에 의해 나는 매일 성장해 가고 싶다. 의욕이죠. 이렇게 제가 이제 해드릴게요. 뭐 더 깊은 거는 우리가 뭐 학자가 아니니까 거기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이런 내용이 있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불교하고 연결시켜서 해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매일같이 불교를 배우는 때 똑같죠? 그죠? 근데 불교는 이 근본이 나의 마음속에 부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있기 때문에 네가 그 마음, 있다는 마음만 꺼내면 저절로 된다는 거예요. 배우지 않아도. 결국은 이걸 보세요. 내가 부처라고 생각하면 어느 것을 못할 게 있겠습니까? 저 다음에 이제 장자의 정저지와 우물한 개구리 얘기입니다. 이건 제가 이제 보다가 이제 하는데 읽어보세요. 자기가 보는 세상이 가장 크고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이 가장 위대하고 자기가 뛰고 있는 시간이 가장 빠르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일명 장자가 말하는 우물 안의 개구리 정저지와다. 정저지와는 한문이죠. 그렇죠? 우물정자. 우물 속에 와자는 개구리와 같습니다. 자신이 우물 속에서 보는 하늘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정말 큰 하늘을 설명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 개구리는 자신이 살고 있는 우물이라는 공간에 갇혀있기 때문이다. 이게 아상이죠. 이제 집착, 아집. 이 아집이 많은 사람은 공부하기 쉽지 않아요. 자기를 내려놓기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죽여라 하죠. 그래서 아공이 되라 하죠. 그래서 바보가 되라 하죠. 그게 안 되면 공부 안 돼요. 여기 이제 구어 허야라고 하는 건 한문에 대한 그 설명이죠.
두 번째로 한여름만 살다가는 여름 곤충에게는 찬얼음에 대하여 설명해 줄 수가 없다. 왜냐하면 그 곤충은 자신이 사는 여름이라는 시간만 고집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편협한 지식인에게는 진정한 도의 세계를 설명해 줄 수 없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자신이 알고 있는 가르침에 묶여있기 때문이다. 장자는 위 고사를 통해 세 가지 집착과 한계를 뛰어넘으라고 충고하였다. 첫째, 자신이 속해 있는 공간을 뛰어넘어라. 두 번째, 자신이 살고 있는 시간을 뛰어넘어라. 세 번째, 자신이 살고 있는 지식을 뛰어넘어라. 우물 안의 개구리는 공간에 구속되어 있고 여름벌레는 시간에 걸려 있고 지식인은 지식의 그물에 걸려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급변하는 시대 상황을 막고 생존의 법칙으로서 변화의 상황을 하루가 다르게 실감하고 있다. 기존의 사고와 고정관념을 전환시켜 새로운 방향으로서의 가치 창출을 만들어내면서 새로운 삶에 필요한 준비를 해야 할 시기이다. 그런데 마지막은 이제 제가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그냥 번역만 읽어보십시오.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에게 이야기를 않으면 사람을 잃고 이야기해서는 안 될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면 말을 잃는다.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은 사람도 말도 잃지 않는다. 이거에 대해서 그 공자 그 논어에 나오는 이 내용이 있습니다. 공자가 제자들하고 길을 가는데 어떤 사람이 길가에 오줌을 놓고 있었죠. 근데 공자는 충고를 했죠. 그 사람 말을 듣고 고쳤어요. 좀 가다가 이 길 한가운데 오줌을 누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공자는 그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쳤어요. 그러니까 그 숙소에 돌아와서 제자가 묻죠. 왜 그 사람한테는 충고를 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는 얘기해봐야 듣지 않을 거니까 얘기할 필요 없다고 그러죠. 조금 이렇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있잖아요. 정말 얘기해야 할 사람한테 얘기 안 하면 서로 불신이 되기 때문에 사람을 잃어요. 그렇죠? 왜? 아까 그 오줌 누는 사람한테 얘기해주면 그 사람이 자기를 되돌아보지 않을 거 아니에요. 부끄러워할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얘기해주니까 그 사람을 잃지 않잖아요. 그 사람이 자기를 되돌아보고 고치지 않겠습니까? 사람을 잃지 않죠. 그 다음에 이제 조선 안 된 사람에게 얘기해줘봐야 말을 잃잖아요. 그 길 한가운데 오줌 누는 사람한테 얘기해봐야 말 듣습니까? 얘기만 쓸데없는 얘기죠. 그럴 때는 근데 불교에서 묵빈 대처예요.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된 사람한테는 샷다 마우스예요. 얘기 안 합니다. 가장 큰 형벌입니다. 그래서 교도소에도 가장 큰 형벌이 뭐예요? 독방이야. 박근혜는 전직 대통령이라 아주 호화로운 독방이 있지만 그래도 독방은 독방이야. 그죠? 오늘 공부는 이건데 좀 제가 준비한 건 미흡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전반적으로 공부할 수 있어서 참 좋을 것 같고 저는 앞으로도 이제 제가 조금 더 열심히 하고 싶어서 심리학도 제가 정리해서 여러분한테 좀 이렇게 같이 읽어보면서 난 심리학자가 아니잖아요. 근데 심리학자에 책이 많으니까 그걸 통해서 우리가 대학 때 했어야 되는 건데 그때도 지금에는 늦지 않죠. 지금이 더 좋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거를 내가 정리해가지고 드릴게요. 그래서 아시죠? 그 A4 용지값을 주셔야 됩니다. 또 돈 내기예요, 제가. 그럼 5천원씩만 내도 됩니다. 그렇죠? 어떻게 이뻐 해줄 만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최고라고 하지만 우리 올해까지는 우리가 공부해서 단련하고 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또 재본을 할 수 있고 또 이걸 통해 가서 또 우리가 베테랑이 되면 어떤 신도도 우리가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사범대 정말 대모살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그래요. 요즘 생각하니 그래요. 공부되고 안 되고는 자신이에요. 거기에서 내가 뭐를 못하겠다. 내 동생도 내가 마음대로 못하는 내 자신도 내 마음대로 못하는 뭐 하겠어. 근데 제가 생각을 많이 하죠.
그래서 저는 이 아픔 맞고 성숙이 되는 것 같아요. 요즘 많이 아팠거든요. 어제도 밤 한잠도 못 자고 지금도 열이 나면 나고 그 한치 앞길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일이 생겨도 누가 안 합니다. 잠이 오겠나. 딴 데 같으면 그냥 밤새 잠 못 자고 찬이슬 밤이슬 맞으면서 돌아다닐 텐데 열받아가지고 밤이슬 안 맞고 그냥 책이나 보고 있었지. 자, 오늘 뭐 느낀 게 어때요? 오부살님. 잘 살아야 됩니다. 잘 살아야 되는데 지금 잘 살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스님이 이제 저는 불교 스님 경전 공부를 해 주시고 해 오고 그래도 뭐 많이는 모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제가 들은 바가 있으니까 그지 그거랑 또 이 공자 말씀이랑 이렇게 보면 불교의 그 깊이는 이게 알지 못한다는 걸 제가 좀 심오하죠. 너무 이거는 그냥 근데 이거는 종교가 아니거든요. 철학이죠. 철학은 한 나라에 국한해요. 그러니까 지구적인 차원이고 종교는 뭡니까? 우주적인 차원. 몇 가지 정도로만 느껴지는데 경전 스님의 말은 깊이에는 교주가가 없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도 뭐 우리 생활에 살아가는데 필요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은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런 말을 한 게 있어요. 어떤 학자가 불교는 이 건축물의 전체고 그 철학이나 뭐 그런 그 학문들은 이 건축물의 한 부분이다. 창틀이고 창문이고 바닥이고 문이고 방이고 화장실이고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야, 그거 진짜 멋진 표현이다. 일리가 있죠. 예. 그래서 저는 목요일 우리가 그 보현양호품이 너무 좀 장화하잖아요. 근데 그때 제가 이제 심리학이나 아니면 철학이나 그걸 제가 이제 책을 봐서 번역을 해서 드리려고 해요. 이뻐해 주세요. 다른 건 없습니다. 그냥 공부하러 와주시고 제가 이게 운영만 하게 해주세요. 스님이 우리를 이뻐해 줘야지. 네? 스님이 우리를 이뻐해 주있어. 아이, 저는 다 이뻐합니다. 자, 또 뭐. 자오사는 어때요? 오늘 또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시간이 됐나봐요. 재밌죠? 그죠? 그냥 알면 됩니다. 그 글을 외울 필요도 없고, 그냥 이해만 하면 돼. 아, 공자 논화 이런 내용이 있구나. 그것만 알면 돼. 신열교 공부하면 열받아. 저도 안 외워요. 저 외우는 성격이 아니거든요. 근데 중전은 잘 외웁니다. 달달달달달. 옛날에 배웠거든요. 그때는 외웠는데 지금은 안 외워요. 난 느낀 것만 얘기하면 돼. 잘 얘기 안 해도 돼. 잘 얘기하면 소용이 있다. 말에 불과한 거. 자기 딱 느끼는 게 있거든, 한 부분에. 그것만 얘기하면 돼. 얘기 안 하면 이제 맛있는 거 사면 돼. 양교보사는 뭘 맞아. 아니에요. 제가 좀 기다려야 되는데 이렇게 승질거리가 못 돼가지고 말씀해보세요. 저 하지 아니에요.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렸어요. 자보살 답습니다. 잘 잃어버려요. 양교보살. 우물한 겹을처럼 살지 말고 시야를 좀 넓게 이제 많이 느껴요? 그렇지. 양교보살도 점점 발전하죠. 그래서 우물한 개구리는 자기 생각에 고심하는 거거든요. 세상은 너무 넓잖아. 지혜보살은 뭘 느껴요?
계속 공부하면서 계속 공부를 해야 됩니다. 예? 그 마음만 가지면 돼요. 계속 공부를 죽을 때까지 공부하고. 그죠? 다 중생이에요. 사람의 마음은 아까 여기 시간적인, 공간적인, 그리고 지식적인 것에 걸려있다 했잖아. 세 가지 예를 들면서 장자에서 우문한 개구리에 결국은 보세요. 그리고 불교의 삼법이라고 갔잖아요. 재무상. 시간적으로 구현되면 안 되는 거죠.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처님 될 수 있고 중생이 될 수 있어. 나도 조금 뒤에 화를 내고 싸울지도 몰라. 모르는 거 어떤 사건이 생길지 나도 모르게 업이 나와가지고. 그렇지만 내가 의식이 깨어있으면 아 잘못했구나 하고 바꾸면 된다. 또 재무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재무상을 부정적으로 활용하면 안 되고 긍정적으로, 부정적으로 내 업에 따라서 썼지만 다시 긍정적으로 해가지고 좋게 자기를 뒤돌아보면 그게 바로 공간의 어떤 관계에서 관계를 바꾸는 거죠. 맞아요. 근데 그게 또 지식, 다 지식이라는 건 결국 뭐예요? 제가 지금까지 보고 배운 것들, 그죠? 자기 카테고리에 국한하는 것들이 지식이지. 그것도 구해되면 안 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무아가 되라. 불교에서는. 좋은 말씀이에요. 남조보살님. 큰 옷을 입고 왔나? 어디 입고 왔나? 네, 동생 입고 아, 어쩐지. 그 되게 크네. 저는 저기 양교보살이랑 저기 지경보살 입고 왔나? 여기 뭐 할머니 입고 온 거야. 저는 원래 풍성하게 입는 옷이 입었어요. 저 그래요? 네. 아, 원래 좀 안 풍성. 입어가지고. 아 그래요? 완전히 뭐 홈드레스 같은데. 한 10년 됐다. 10년? 네, 오래. 저 스타일 누가 입어도 좀 펑퍼짐하게. 아 그런 거예요? 스타일. 그러니까 뭐 나는 우물한 개구리잖아. 아, 나 그렇게 입는 거지 모르고. 좀 커 보이니까. 네. 그런 거구나. 이게 우물한 개구리야. 나는 그런 개념을 모르니까. 커 보인다 이렇게 생각한 거지. 옷은 맞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배우잖아요. 그죠? 네. 배우는 것 주성입니다. 옷은 걸치면 옷입니다. 근데 오포살님은 그 난방이 참 잘하고 참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블루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스님이 색이에요. 좋아하는 색깔이라서. 그렇지. 같이. 그렇죠. 그게 우물한 개구리죠. 블루. 근데 이게 시원해 보이잖아요. 이제 작업살 얘기하세요. 우리 할머니. 어머니가 이쁘다 하니까 좋으시다. 이거 그게 아니고. 가정의 개편이야. 아닙니다, 스님. 방금 우리 어머니 뭐랬는지 압니까? 스님이 물론 좋다 하니까 우리 어머니 또 좋지. 안 좋다고? 안 좋다고? 하도 안 좋고만은 다른 아이니까 스님. 다른 아이니까. 며느리 좀 더 좋은 옷 입고 이러는데 어머니 볼 때는 별로 좋은 옷 같이 안 보이고 스님은 또 좀. 그러니까 걸치기만 오신 거라 얘. 작업살 어때요? 정리했습니까? 아직 언니 안 오셨어요. 그래? 아유 자기 주인공 되고 싶다 그지? 언니 해보세요. 아니, 저는 조금 전에 스님 얘기하신 그 얘기를 비슷하게 제가 하려 했는데 네. 시간, 공간, 시간 이거 제일상 이거를 제가 얘기하거든요. 근데 결국 이런 논어, 전략 이야기 이런 것도 다 진짜 불교의 한 부분이라는 걸 구하면서 느꼈거든요. 네. 저는 옛날에 스님이 저보고 생각이 너무 여기 좁다고 편협되어 있다고 네. 생각을 넓혀라 할 때 내 잘났다고 그거 좀 무시하고 막 이렇게 안 받아들이고 이런 적이 있었거든요. 알죠. 네. 근데 제가 지금 볼 때 스님도 항상 뭐 일이 있거나 책을 읽고 나면은 깨달음이 왔다. 내가 모르는 것도 하나 배웠네, 얻었네 이렇게 얘기하실 때가 참 많거든요. 스님도 그런데 하물며 저 같은 사람이야 얼마나 이 고정된
제 사고를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머리를 그 옛날에 어디 보니까 내 머리를 딱딱한 이 머리를 스펀지처럼 모든 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말랑말랑한 그런 뇌로 만드는 게 그거 공부라고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내 자신을 많이 넓히고 받아들여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보살님은 지금 F형들의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게 나는 잘못하고 있지 않다, 난 바르게 살고 있다 하는 것에 집착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바르게 사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더 넓게 지혜롭게 살아야 되는데 착하게만 살았죠. 본식한 겁니다. 더 넓은 세계가 있는데 자기 세계만 국한되니까 나는 바르다, 잘못하고 있지 않다, 그게 제일 틀린 거예요. 다시 그 자기 입장에서 그런 거지, 사회적인 윤리 도덕 상에서 그런 거지, 진리의 선상에 보면 늘 신세를 지고 있잖아요. 또 보살님 어머니를 봐도 그래. 아, 그 어머니 그 딸이라는 걸 느껴요. 신세를 지지 않으라는 게, 신세를 지지 않을 수가 있나? 살아있는 게 신세를 지는 건데. 맞죠? 그 말을 했잖아요. 돈 많이 있고 사는 것도 남이 돈이 없어지고 남이 날 돈 벌게 해주니 신세를 져서 내가 지금 돈 많이 있는 겁니다. 그죠? 그걸 잊지 않으면은 바꿀 수 있지. 그러니까 보살님이 다 그 유전자를 좀 끊어줘야지. 그 엄마 유전자가 그 자식과 내려갑니다. 우리 동생도 수능 보셨겠지만 마찬가지거든요. 네? 동생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마찬가지예요. 네. 그나마나 그 밥이에요. 그러니까 내 동생하고 같은 유전자잖아요. 이제 나도 그런 게 다 있어요. 안 할 뿐이지, 난. 출가해서. 자보살님 마지막으로 해보세요. 이 사람마다 그 자기 상황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뭐가? 예, 어떤 상황이라는 게, 상황? 네,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제 생각으로 이렇게 항상 다른 사람한테 전화를 하거나 뭐 그 사람 표정을 보거나 했을 때 제 생각만 가지고 아, 저 사람 나한테 뭐 기분 나쁜 게 있나? 아니면 전화했을 때 전화를 안 받으면 내 전화를 피하나? 이런 식으로요. 내 생각만 가지고 예,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저는. 근데 막상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얘기해 보면은 그 사람이 그때 뭐 전화는 그 당시에 못 받을 그런 상황이 됐고, 그리고 뭐 만나서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은 전부 다 제 생각이었더라고요. 저 잣대에서 저 스스로 그 사람을 예, 이렇게 평가하고 그 사람 상황을 전혀 고려 안 하고요. 그리고 뭐 어떤 그래서 그런 걸 좀 이렇게 살면서 이렇게 뭐 이렇게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그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항상 이런 일이 생기면 그런 상황에 그 사람은 그런 상황이구나. 이 사람 만나서 이런 그때는 이런 상황이었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받아들이는 거, 저 스스로 이렇게 그 상황을 막 판단해서 하는 게 아니고, 예, 그 사람한테 무슨 일이 있구나, 이런 상황이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조금 예, 저 입장으로 그 판단하는 건 그런 거 좀 고쳐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평소에 제가 그런 게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되면은 제가 제 자신을 많이 괴롭히는 거예요. 내가 뭐 잘못했지? 이 사람은 왜 이러지? 네. 그렇게 해서 서로를 많이 괴롭혔더라고요. 지나서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네. 얼마나 살았네. 아니, 나는 가끔 내가 자우살 얘기를 해요. 욕을 해요, 자우살 욕을. 감사합니다. 그거는 어떤 거냐면, 자우살이 공부를 안 한다. 옛날만큼 안 한다. 근데 저렇게 안 하고, 빼지 안 오면, 1년 지나면 상당히 차이가 날 텐데, 공부를 좀 했으면 좋을 텐데, 왜 공부를 안 할까? 그 얘기를 가끔 했어요, 제가. 네.
그러니까 그건 자주 했습니다.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근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며칠 전에 그 말씀 들어보니까 상당히 소질이 많아. 오늘 공부한 내용들에 대한 것은 딱 이론인데, 그러니까 자기가 받아들여가지고 자기화시켜버렸잖아. 그렇지? 그리고 자기에 있어서의 어떤 그런 단점을 얘기를 하잖아. 그는 아무나 할 수 없는 얘기예요. 그는 전 세계 공동이 많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허물을 드러내는 사람은 쉽지 않아요. 근데 상대방은 알고 있거든. 상대방이 어떤 허물을 갖고 있는가. 근데 자기는 얘기를 못하는 거야. 왜? 공부가 안 돼서.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법자라는 게 공부가 되면 될수록 난 내 탓이다. 내가 저랬는데 이게 나온다니까 저절로. 저 모습이 내 모습이었는데. 그렇구나. 저 사람 입장에서 들어줘야지. 저거 저렇게 하면 되는데. 그래도 진짜 내가 옛날에 그랬는데 저 사람 나는 1년 돼서 그걸 알았지만 저 사람은 내가 진짜 한 일주일 뒤에 알게 해줘야 되겠다. 어떻게 해주면 해줄까? 그 입장이 되니까 들어주는 거야. 탓하지 않고 가르치려 하지 않고 그 소질이 있는 거야. 아니 사실은 내가 가끔 그 얘기 하거든. 내가 저기 뺀질뺀질 요즘 안 오고 말이지. 사가지고 요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거짓말하고 말이지. 그랬거든 사실은. 유튜브로 열심히 듣고 있어요. 네? 유튜브로 열심히 공부하고 그래서 안 오는 거야. 그래서 다 배웠네. 그죠? 유튜브 값 좀 주세요. 근데 유튜브 보는 사람이 많더라. 아니 이제 뭐 국한돼 있지만 그래도 유튜브 보고 많이 배운다는 사람이 있더라. 그래서 이게 도움이 많이 되는 거야. 고맙습니다. 종교는 그게 마지막이에요. 자기 공부를 해서 이론 정립하는 게 말 잘하는 게 아니라 이 이론을 내가 받아들여가지고 내 거하고 있잖아. 믹스해가지고 나를 성장시키고 더 나아가서는 그런 고통을 그런 결점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안목을 열어주는 거. 좋은 연이 돼주는 게 마지막이야. 그게 상급을의 하와중생이라고. 내가 깨닫고 상대를 깨닫게 해주는 게 상급을의 하와중생이거든. 근데 여러 방면을 공부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론은 중요하지 않아. 이론을 내가 배우고 느끼면 돼. 이건 이런 내용 같다. 딱 와닿는 게 있거든. 그거 하나만 얘기하는 거죠. 잘 얘기하려면 이상해. 말에 걸려버려. 우리 화타. 그렇죠? 남의 얘기잖아. 남의 얘기하고 있잖아. 지 얘기하고 있잖아 지금.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던 것 같고요. 응?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던 것 같고요. 이기적이. 예, 너무 저 중심으로만 이렇게 산 것 같아요. 네. 그렇지도 않아. 고맙습니다. 잘 오셨네요.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일이 생기려나. 아침부터 좋은 일이 생기려나.